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고 활동해온 청주 지역의 활동가 4명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매체마다 보도가 갈리고 있습니다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보안법 4조 목적 수행, 간첩단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적 수행 간첩 혐의는 이들에게 적용된 회합 통신 등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보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아온 이들 4명은 같은 해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다른 노동단체 간부들과 문 후보 지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한 명은 당시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지령에 따라서 통일묘목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올해 1월 한 신문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지난 5월 27일 이들 4명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운동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문과 지령을 이행한 내용의 보고문들이 담긴 USB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압수한 USB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충성맹세, 혈서 사진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혈서 내용은 김정은을 향해서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이 결사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지하당 공작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합법정당 민중당 내부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한 간첩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북한 문화교육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서 2019년부터 F-35A 반대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규탄 회견 등 소위 시민단체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또 김정은 답방과 DMZ 평화인간띠 활동 등 이른바 남북 화해협력, 남북 평화운동도 전개했다고 합니다. 드러난 것만 봐도 이들은 최근 8년간 기존 정치인 못지않게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였고 그 중에 4년간은 북한의 지령과 북한의 공작금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 접촉 관련해서는 유학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2만 달러 공작금 수령 등도 불법 사찰을 통한 사건 조작이라면서 앞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라고도 하는군요.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SNS를 통해서 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 간첩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역시 논평을 통해서 이 사건 처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1심의 사건의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심의 사건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2동포 사업가 장모 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 내부 동향을 보고해서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수사가 한참 확대되던 도중에 돌연 사퇴를 했고 이후에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었죠. 최재형 전 원장 측은 1심의 사건 당시 청와대에 연루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진상 축소됐다면서 만약 청와대가 이번 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 사실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은 소름이 돋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현실상 완벽한 진실 규명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또 문정권이 연장된다면 이 정권 연장이 된다면 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번에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는 겉으로는 진보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 활동을 하는 인사와 단체가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그 지하 조직들, 북한 지령에 따라서 종북 세력을 규합해 통진당을
접수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죠.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 내란 음모를 위한 무장조직까지 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한 스테가노그라피로 지령을 받았습니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인 간첩단 사건들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석기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거 분단 당시에 서독이 침투한 동독의 슈타지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들이 가장 많이 침투한 영역은 모르긴 몰라도 정치권과 언론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없고 답답한 현실입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학계 2장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도 속에서 잉태되어 기도 속에 출산하고 기도로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수많은 기도자들을 통해 언약하신 말과 주님의 영이 계속하여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과 영이 또한 머물러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저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것처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뿐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한반도 전역에 응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동북아시아 전체를 하나님 진동시켜 주옵소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듯 하나님 다시 회복될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질 성전의 영광이 예전의 평양의 영광보다 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간첩 수사, 공안 수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체성, 이 나라의 정통성,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에 응하여 주시어 평양의 우상체제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어둠의 신, 흑암의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의 진이 한반도 남과 북에서 모두 부서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